95세가 되니까 몸이 늙기 시작해요. 정신력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늙지 않아요. 기억력이 없어지는 대신에 사고력은 그때부터 생겨요. 사고력이 생기니까 60대부터가 더 왕성해지는 거죠.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전부 60대 이상이에요. 예. 나는 90까지 살게 된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84세 때에 내 아내가 오래 병중에 있다가 이제 세상을 먼저 가니까 혼자 남게 되고요. 친구들도 90이 되니까 다 떠나가고요. 90이 될 때 이제 난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일이 끝나면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출발했는데 일이 끝나질 않대요. 강연도 그대로 부탁이 오고 또 출판도 그냥 부탁해 오고 또 항상 원고도 써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95세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95세까지 가보자. 그래서 일이 끝날 때까지 가보자고 갔는데 95세가 되니까 내 정신은 늙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늙지 않은데 몸이 늙기 시작해요. 내 친구들 가운데 90세 넘도록 산 친구들은 몇이 없는데요. 100세까지 산 내 아는 사람은 7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 이렇게 내 동배되고 선배니까 그 친구들은 100세까지 살았는데 그건 난 못 가고 95세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95세가 되니까 몸이 늙기 시작하는데요. 시력이 약해지니까요. 백내장 수술도 받아야 했고요. 또 듣는 거 자꾸 약해지니까요. 보청기도 끄지 않으면 잘 못 듣고요. 지금은 그 정확하게 못 듣는 때가 많으니까 좀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청각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제일 그 약해지는 게 민관이 다리 힘이 빠져요. 한 번 독일에 갔을 때인데요. 독일에서는 9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두 가지 운동을 국민적으로 보급시켜요. 하나는 민관이 수영을 많이 하게 해요. 수영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다 전신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에 오면 구청마다 수영장을 다 만들어줘서 많이 좀 돈 안 들고 이용하게 그렇게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는 데들 있죠. 그 수영을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권하는 게 민관이 자전거 타는 걸 권해요. 그건 왜 그런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전부 자동차 타잖아요. 타고 나니까 걷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제일 먼저 약해지는 거에 다리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힘을 살려주는 운동 가운데 제일 좋은 거에 자전거 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우리도 많이 걷게 하잖아요. 많이 걸으라고 그러는데 많이 걷는 거에 민관이 다리 힘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다리 힘이 빠지니까 이제 지폐인도 짓게 되고요. 휠체어도 타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다리 힘 때문에 빨리 늙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독일에서 그 두 가지를 권했던 것 같은데요. 95세가 되니까 몸이 자꾸 피곤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신력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늙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나 뭐 이건 늙지 않고 기억력은 조금 떨어져요. 근데 이제 다들 같이 느끼는 건데 누구나 50대쯤 되게 되면 좀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다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늙었는가 보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억력이 없어지는 대신에 사고력은 그때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성장하다 기억력이 좀 약해지니까 사고력이 생기니까 60대부터가 더 왕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보면 사회적으로 큰일하는 사람들,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전부 60대 이상이에요. 60대에서 75, 6세까지, 80까지가 제일 일들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도 95세쯤 되니까 몸이 늙는구나, 정신력을 안 늙고 몸이 늙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97세 때입니다. 97세 때 그 해는 내가 봐도 어떻게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조선일보를 보던 때가 97세 끝날 때인데 금년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신적인 문화적인 활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 10사람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사람을 쭉 이제 사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보니까 내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97세인데 여기 들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80 이상은 없어요. 나 혼자 97세에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그 내가 나를 인정한 게 아니고 사회가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이거 나도 믿어야겠는데 내가 97세에 왜 여기에 끼었는가 하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사상은 내가 앞섰어요. 내가 봐도 건 내가 앞선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사상은 내가 앞섰다. 이 사상은 왜 앞섰는가? 역시 철학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움이 됐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나라다운 나라를 좀 만들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희망이 있었으니까 내 철학과 그 희망이 합해가지고서 사상을 키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지만은 인문학을 공부했으니까 인문학과 기독교 정신이 합하니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가 성장했고 내 철학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와 어떻게 성장했냐 이 두 가지 원동력이 90이 넘을 때까지 왔으니까 사상은 내가 앞섰단 말이죠. 그래서 97세에 다시 한번 조금 나 자신이 나보고 잘 살았다. 또 괜찮다. 인정을 했어요. 남이 이제 인정해 줬어요.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100세까지는 갈 것 같다 말이죠. 3년만 더 가면 되니까요. 그 100세가 이제 마지막 목표로 이제 그냥 갔죠. 근데 100세가 됐어요. 100세가 됐는데 그 100세가 될 때가 코로나 병이 심했던 때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지날 수도 있고 그래서 100세가 됐는데 99세가 되니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경험해 보는 이들은 다 잘 압니다만은 교수들이 대학에서 책을 쓰는 거하고 이 신문에 칼럼을 쓰는 거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달라요. 시대의 정신이라든지 그 사회 문제가 항상 연결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 칼럼을 쓰게 되면서 제가 사회 관심이 좀 커졌어요. 정치에 대한 관심, 문화에 대한 관심,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관심이 커지니까 생각이 줄어들지 않고 넓어졌어요. 그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100세 넘을 때까지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100세가 넘으니까 조선일보에 썼던 글이 좀 많아져서 2권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권이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 독자가 생겼어요. 그 내가 생각해도 100세가 넘어서 중국 독자가 생기는 책을 남기게 됐으니까 오래 살만하다. 그래도 사는 보람이 있다.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올해 끝나니까 중앙일보가 또 대신 또 저 우리도 칼럼을 써달라고 그 몇해 동안 이제 또 썼어요. 그 쓰고 나니까 거의 또 책이 한 얼마 전까지 썼으니까 2권이 되는데 그 가운데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104세 때에 이제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뭐 나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써서 책이 나왔는데 내 애손녀가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104세 책을 냈는데 다른 나라에도 104세가 된 사람 가운데 책을 출판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좀 그런 생각이 나니까요. 그 기네스북을 세계적으로 이제 기록만 그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서 104세가 돼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서 쭉 조사해 보니까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소개가 되니까요. 거기서 이제 다 알아보고서 되는 거 아니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출판했는데 104세에 나왔다고 그 인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증서가 이제 그 배가 이제 출판사로도 가고 와서 이제 나한테도 후에 오고 이제 그런데 그 104세가 돼서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출판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출판사에서 또 한 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6세에 나온 거죠. 107세 맞이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오래 사는 것도 괜찮다 말이죠. 할만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있고 이제 동아일보는 아직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 10년 가까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내가요 지난 연말에서 근무 연초에 좀 건강이 나빠서 한 17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했다가 나오니까 그 이상하대요.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사들의 판단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담당했던 의사가 좀 당황해하고요. 근데 나보고 의사가 얘기 안 하고 내 아들한테 내가 입원했다가 중환자실로 가게 되면 희망이 없고 회복이 되게 되면 괜찮으니까 뭐 유언 남길 거 있으면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뭐 그랬으니까 좀 힘든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극복했거든. 극복하고서 이제 퇴원하고서 됐는데 그 아마 병이 좀 심했던 것 같고요. 그 이제 금년 연초에 이제 퇴원하고 나오는데 병원에서 한 6개월 동안은 그냥 이제 약을 먹고 좀 치료하는 게 좋겠다고. 그 지금도 이제 약을 먹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이제 병원에서 나오니까 문관이 걷는 걸 힘들어요. 그래서 지폐 짚는 이제 금년 초부터 지폐 짚는데 지폐가 없으니까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좀 늙었으니까 그래서 다 얘기하는데 서 있는 게 힘드니까요. 될 수 있으면 앉으려고 하고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눕는 게 편하니까요. 될 수 있는데 이제 누워야 피곤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퇴원해가지고 지났는데 한번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나 아니면 돌아가지 못하나 하고서 체중도 줄었고 뭐 다 근데 한 4개월 동안 많이 좀 노력했는데 요새 와서 이제는 여전히 글도 쓰게 되고요. 또 강연도 나와 다니게 되고요.
바빠지고 그러니까요. 요 며칠 전에도 지방 가연도 갔다 왔는데 가연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긴 시간 가연했는데 돌아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 보고서 옛날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니까 사람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려서 좁게 살다가 직장 생활하면 점점 넓어졌다가 직장 떠나게 되면 또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좁게 시작해서 넓어지다 좁게 내려가는데 내 경우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좁게 시작해서 넓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점차로 좁아지지 않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풍부하게 살았다. 좀 이렇게 마음 좀 위로도 받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지금 생각하는 게 민구안이 어디 가서 이제 강연을 끝내든지 하게 되면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다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제일 많은 게 민구안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했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제일 건강이 나빴다고 부모님도 희망을 버리고 우리 어머님도 날 키울 때 너 20살까지는 꼭 살아야 된다. 세상에 태어났다가 너무 일찍 죽으면 너도 억울하고 나도 마음 아프니까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20살까지 사는 것이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거다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으니까 그것도 성공한 셈이죠. 근데 내가 이젠 내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하는 걸 느낀 게 50대예요. 50까지는 항상 조심하고 그랬는데 50 넘으니까 이제 내 건강도 누구한테 지지 않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요. 내 건강에 해로운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인이고 역시 공부를 계속했고 일을 계속하고 그 일의 열정 때문에 아마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가 보다. 우리 어머님이 좀 나이 들어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내 아들들도 다 나보다 키가 크고요. 내 동생들도 다 나보다 키가 크고 나만 작거든요. 그래 우리 어머님이 누구 오게 되면 우리 큰아들은 날 닮아서 맨 건강하고서 올 텐데 제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키도 작고 이제 그러라고. 그러다가 내가 70이 돼서도 남 못지않게 일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누가 더 제일 건강하냐 하면 같은 나이에 누가 일 제일 많이 하느냐 그게 내 건강의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70대니까 우리 어머님은 고향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 큰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그래도요. 저희 아버지 닮지 않고 나 닮아서 건강해요. 할머니들이 이제 생각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점도 이젠 해결되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 줄어들지 않고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좀 더 연장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 이제 가연을 끝내든지 하게 되면 건강 비결이 뭐냐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장수의 비결이 뭐냐 그래요.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그거 나도 모르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런 거 하니 100세까지 산 내 친구라고 할까 아는 사람이 7명이 있는데 그 7명을 가만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첫째는 뭐 아니 욕심이 없더라. 욕심 많은 사람은 오래 못 살더라. 그 다음에 그 친구들 가만 보게 되면 남이 욕하지 않는다고. 남이 욕하지 않는다. 마음씨가 아름답다 말이죠. 마음이 이제 욕심 없고 선한 인간관계를 가지더라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내가 나이 더 많아지니까 선생님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희망이 뭡니까? 물어봐요. 뭐의 희망입니까? 내가 이제 나를 위한 희망은 없다고.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고. 이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내게 대한 희망은 없는데 소원은 큰 거 한 가지 있다고. 아주 큰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고 하니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좋은 나라에 사는 거. 그 소원은 지금이 더 많아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소원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90이 넘어서 어느 지방대학에서 상은 하나밖에 됐어요. 다 이제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네가 다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상 주기로 하고 이제 나는 가서 상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주니까 이제 교수님들 또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의사님들이 모여서 상을 이제 받았거든요. 받고 내가 뭐라고 답사라고 할까요? 고맙다 인사를 해야겠는데 인사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오늘 상을 주기로 됐기 때문에 상 받긴 받았다고. 그러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긴 것도 없고 훌륭한 직책을 맡은 길도 없고 암만 생각해도 나 상 받을 자격은 없다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다고. 걸명구안이 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그동안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준사임 받겠다고. 그런데 그 고생이 나를 위한 고생이면 남는 게 없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제자들, 또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고생한 거다. 그거면 내가 상을 받겠다고. 왜? 사랑에 있는 고생이 인생의 목표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나라가 있고 사랑하는 역사가 사명이 있고 그거 위해서 사랑에 있는 고생을 한 건 내 인생에서 남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참 마음으로 감사하고 받겠다고. 그게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인사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이 살아보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건 없어요. 더불어 산 건 같은 직장, 같은 시대에 함께 산 건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푼 것,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뭔가 남겨준 것, 그게 남아서 이제 역사가 되고 사회가 성장하니까 그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고요. 더 산다 하는 건 그런 책임을 좀 더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또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행복하고 우리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인사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